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마지막 날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회원 정보 유출, 노동자 사망 사고 등을 따지기 위한 쿠팡 청문회가 이틀째 진행 중입니다. 김범석 의장 방패막이라고 불리는 외국인 대표가 호통을 치거나 책상을 내리치는 등 오만한 태도를 보여 논란입니다. 잠시 후 영상 생생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른바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으로 민주당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돈을 받은 쪽으로 알려진 강선우 의원뿐 아니라 이를 함께 상의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도 당 안팎의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1억 원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마수 토론에서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네 분의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드루킹보다 심각하다. 국민의힘 당무위가 내놓은 당원 게시판 논란 조사 결과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곧장 입장을 냈는데요. 제 가족들이 그 익명이 보장된 당 게시판에다가 윤 전 대통령 부부 비판적인 사설, 칼럼 이런 걸 올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마치 뭐 제가 제 이름으로 쓴 게 있는 것처럼 발표를 한 것도 있던데 그건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장동혁 대표 중도와 함께 포용을 언급했습니다. 중도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가운데가 아니라 어느 한 지점이 아니라 좌우를 모두 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왜 이 시점에라는 의심 어린 시선과 사과하고 빨리 털어야 한다라는 요구로 또다시 의견이 갈린 국민의힘. 새해를 앞두고 나온 당원 게시판 조사 결과 발표가 내부 갈등으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예, 뭐 좀 잠잠해지나 싶었던 국민의힘 내부 갈등 상황이 다시 해를 바뀌는 이 시점에서 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사실은 민주당 내에 이슈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런 뉴스가 쏟아지는 가운데 어제 오후에 갑자기 이 이른바 당계 사건의 조사 결과가 툭 하고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신영 의원님, 일단 그 내용을 보면 당무감사위가 문제가 된 계정들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 가족 5명의 명의와 그 문제 글 쓴 사람이 동일하다 이렇게 확인을 했네요. 예, 그중에서도 두 개의 IP가 아주 87.6%라는 상당히 많은 비중의 반복되는 글을 사실은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된 거죠. 예. 3주 전에도 사실은 이호선 위원장이 중간 발표를 하면서 실제로 결국에는 결론은 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강남병 소속이고 휴대폰 끝자리가 동일하고 자녀 실명까지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 누가 봐도 이거는 한동훈 가족들이 했구나 아니면 이거는 뭔가 의도와 고의와 그런 작전이 들어간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국민들은 다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궁금했던 거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진솔하게 사실 털고 갈 것이냐. 예.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한동훈을 포용할 것이냐 아니면 내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뜨거운 감자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건을 그냥 덮고 갈 수는 없다. 그런 면에서 이런 최종 결과에 대해서 이호선 위원장이 강력하게 그래도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상당히 상세하게 어떤 인물에 대해서 어떤 부적절한 글이 올라왔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어제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김기흥 의원님, 그런데 사실 어제 나올 줄 몰랐어요.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뭐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봤던 게 예. 뭐냐면 당내에서 이 당원 게시판 문제가 언제든지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데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이례적으로 이제 중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를 해를 넘기기 전에 뭔가 발표를 하자. 그리고 한 2주간의 기간이 있는데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나 아니면 가족들이 썼다고 볼 정황이 굉장히 다분한데 그렇다면 이게 당무감사위원회와 윤리의 어떤 당내의 어떤 법적인 어떤 공적인 어떤 조치 전에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선제적으로 본인이 이거를 가족한테 물어보면 뻔히 아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먼저 좀 말씀해 주시기를 좀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인 문제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당시 당 대표였는데 당사자와 가족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좀 유연한 자세를 볼 수도 있지만 당사자와 가족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엄격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작년 이 문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하는 분과 한동훈 당시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의 감정의 문제로 굉장히 골이 깊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당시의 상황도 있었고 지금 지났지만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이런 결과가 좀 나온 거라고 생각한다면 발표 전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력을 좀 발휘하기를 저는 원했고요. 예. 무엇보다도 저희가 당무감사위원들이 당사에서 외부 서버 관리 업체로부터 IP 정보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게 지난 26일입니다. 예.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당사자인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저희가 물었습니다. 근데 입장 표명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상황을 감안해서 늦었지만 그래도 어제 해는 게 해를 넘기는 것보다는 낫다. 예.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붙이자면 어제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민주당의 악재가 많은 날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했다고 한다면 역으로 한동훈 전 대표를 좌표를 찍어서 공격한다고 한다면 여당의 악재가 없는 날 예. 이슈가 약간 뉴스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그런 날을 고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무적인 어떤 고려가 들어가지 않고 당무감사위원회의 예. 어떤 수순에 의해서 플랜에 의해서 어제 발표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해를 넘기지 않기로 이제 시점을 정했다는 취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새해가 되면 이 문제는 털고 간다 뭐 이런 취지인가요? 그렇죠. 예. 가장 잘 풀 수 있는 거는 한동훈 예. 전 대표가 사실대로 말씀을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판단하는 분들이 당원이든 국민들이 볼 때 야, 저 정도면 그렇게 문제 삼을 건 아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이게 충분히 문제가 되겠구나. 그거를 판단을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당원과 국민한테 맡기면 되는 거고요.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지나치게 법적인 부분 그리고 익명 게시판에 대한 개인정보 부분에 지나치게 천작하다 보니까 문제를 좀 키운 면이 없지 않아 있다 봅니다. 신영 의원께서 살며시 미소를 짓고 계신데요. 예, 실제로 이게 예. 털고 갈 수 있는 이슈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제 윤리위원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장동혁 대표는 윤리위원장을 빠르게 임명을 하고 예. 이 안건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어디까지 가져갈 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차후 그런 수순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1, 2월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슈이고요. 지금 많은 그 당내 사람들이 결국에는 고름을 짜내야 된다. 그리고 이호선 위원장도 들이박는 소는 돌로 쳐 죽인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슈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연말 연초를 이제 한동훈 어떻게 보면 죽이기, 한동훈 몰아내기 이런 이슈로 사실은 정치면 뉴스를 점철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사자의 반응이 어제 바로 나왔습니다. 마침 방송에 출연 중이어서요. 한 전 대표가요. 가족이 글을 올린 건 나중에 알았다. 이렇게 사실을 인정했지만요. 책임질 일은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 장동혁 대표가 이 게시판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신뢰하던 장동혁 의원에게 네. 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 장 대표가 되고 나서 1년이 훨씬 지난 얘기잖아요. 1년이 다 지나서 정치 공세를 위해서 다시 악용하기 위해서 이걸 꺼내는 걸 보고 이거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 가족이 제 정치적인 배경을 이용해서 뭘 받거나 갑질을 하거나 이게 뭘 상납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그러면 관리 책임 같은 게 당연히 정치인에게 예.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그런 일은 아니죠. 네, 김윤영 의원님. 친한계인 김윤영 의원님이라고 오늘 불러야겠네요. 가족이 글을 올린 건 나중에 알았다. 이렇게 인정은 했는데 그럼 이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한동훈 전 대표에게 물어볼 게 아니라 장동혁 지금 당대표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수석 최고위원 시절, 즉 작년에 방송에 나가셔서 한동훈 전 대표가 관련된 게시글 단계 관련돼서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수차례 하셨습니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장동혁 대표에게 확인 전화를 하시면 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쭉 얘기를 다 듣고 있었는데 되게 안타까운 부분은 저희 당에서 이렇게 공직자의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한 기준과 잣대가 있었더라면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그렇게 쉽게 몰락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엄격한 잣대가 있었으면 김건희 여사가 저렇게 엄한 실수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저렇게 국정에 부담이 줬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어제 발표한 자료를 자세히 보시면요. 굉장히 모순된 점이 많습니다. 우선 한동훈 전 대표는 당원 게시판에 가입한 적도 없다는 점을 수차례 얘기했고 당시 법률위원장이었던 주진우 위원장이 이를 입증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발표한 자료에는 한동훈 전 대표의 동명이인인 한동훈 전 대표가 글을 썼던 내용까지 포함을 했고요. 예. 더 나아가서 조사 기간 역시 2023년 1월 13일부터 2025년 4월 27일까지 했습니다. 이 기간을 자세히 보면 2023년 1월 13일 같은 경우는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당직을 가질 수도 없고 당원 게시판에 접근할 권한조차도 없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조사 기간에 넣었지 않습니까? 일단 조사 기간에서부터 틀렸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작성된 글, 즉 한동훈 전 대표의 이름으로 작성된 글들 중에서 굉장히 거친 언사들이 많았는데 예. 한동훈 전 대표는 당원 게시판에 가입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글은 전부 다 허위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동훈 전 대표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전 대표 명의로 남아있는 글을 마치 한동훈 전 대표 가족들이 썼는 것처럼 발표를 했거든요. 즉 이 자료에 대해서는 허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동훈 전 대표, 보통 이런 사건을 지금 당무감사위 같은 경우는 국가로 치면 검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예. 검찰이 사건을 넘길 때 특정인을 지명해서 사건을 넘기지 사건을 어떻게 넘기지는 않습니다. 법원에. 즉 이 말인즉슨 특정인을 제대로 지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 조사가 얼마나 제대로 잘못되었는지를 반증하는 전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지금 시점에서 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어쩌면 한동훈 대표를 배려줬다고 하는 건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절대로 동의하지 못하겠는 게 지금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국민의힘 민주당에 거세게 공세할 수 있는 시점을 예. 2번, 3번이나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한동훈 전 대표를 배려해서 그런 겁니까? 한동훈 전 대표 그런 배려 필요 없습니다. 민주당과 공세해야 될 시점인데 그런 배려 필요 없이 아무 시점에는 하셔도 상관없는데요. 적어도 국민의힘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당과 싸우는 시점에서 국민의힘 발목 잡는 행태는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기훈 의원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같은 당에 있는 분인데 이렇게 이견이 있어서 좀 명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를 하셨잖아요. 지금 본인이 볼 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싸우고자 한다면 본인이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될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인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한동훈 본인은 안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의 개인 정보가 도용되는 겁니까?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하튼 우리가 뜬구름 잡는 게 아니고요. 동일 휴대전화 번호, 그다음에 동일 주소지, 동일 IP, 동시 탈당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본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당무감사, 본인이 지금 당원 신분 아닙니까? 그거 왜 거부하십니까?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떳떳하시면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겁니다. 나는 일단 안 했다. 그럼 그 개인정보 가족들이 한 겁니까? 가족들이 뭘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야죠.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사설과 칼럼 그냥 올렸다는 거잖아요. 사설과 칼럼 올렸는데 왜 그 문제 없지 않습니까? 사설과 칼럼을 올렸으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하십니까? 제가 제 가족들이 누군가 비판하는데 칼럼하고 사설만 올렸다고 하면 전 당당할 것 같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그럼 당무감사 관련해가지고 지금 부적절한 욕설과 비하와 그리고 원래 한 사람은 하나의 아이디를 가지고 하루에 3개 이상 못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어겼습니다. 집단적으로 된 글들이 있고요. 그 글들이 어떻게 됐느냐. 1차적으로 기사화되고 2차, 3차 돼서 그게 당원 게시판을 통해서 실질적인 어떤 당론으로 전체적인 여론 형성에 영향을 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발 본인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일단 인정하시고요. 당무 관련해서 이 부분에서 본인이 협조를 하십시오. 그냥 나는 안 했다. 우리 가족은 사설과 칼럼을 올렸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저도 그렇고 지금 여기 나오시는 분도 예. 그렇고 둘이 왜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까? 이게 한때 당대표로서 했던 사람의 책임감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 왜 한동훈 전 대표를 당대표로 뽑았겠습니까? 대통령과 잘 지내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욕설을 하는 그런 비하나 그런 도배, 그런 댓글이 올라갔다고 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당당하게 왜 대응하지 못합니까? 왜 묵혀둡니까?
이런 거 가지고 저 싸우는 것도 굉장히 속상한 일입니다. 예, 짧게 변론. 김영희 의원 짧게 하고 네. 이동학 의원이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지금 두 분이 예, 김영희 의원 짧게 말씀하시죠. 그 욕설에 문제가 됐다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했겠죠. 지금 수사기관이 조사하지 못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법적으로 모욕이나 비판이 과도한 명예훼손의 비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수사기관에 의뢰하십시오. 수사기관에 의뢰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우리 당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치 중에 지금 민주당의 8대 합법 저지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지금 농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농성 8대 합법 중에서 3가지 부분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당이 지난번 특검에서 통일교 때문에 저희 당 당원 명부 압수할 때 어떤 식으로 막았습니까? 정당법 기치뿐만 아니라 당원의 명부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면서 당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검에도 맞섰지 않습니까? 이번 당원 게시판은 익명 게시판입니다. 그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번 당무감사는 그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시스템을 막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참았던 거고, 근데 사실상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모든 개인정보를 다 오픈했기 때문에 이제서야 말씀을 드린다는 점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한동훈 전 대표에게 통보했는 거는 문자로 왔습니다. 문자로. 월요일 날 문자로 저는 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한테 문자로 와가지고 어떻게 그게 수신이 제대로 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 말씀까지 덧붙이겠습니다. 예, 뭐 계속 뭐 하나하나 오갈 수 있는 토론이 거의 진행되고 있는데 조금 다시 한번 한 발 뒤로 좀 물러서 볼게요. 이동학 의원님. 네. 지금 보시기에 사실 24시간 필리버스터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가 수고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뭐 뭉쳐야 될 때 뭐 네. 이런 메시지 올려서 이거 뭐가 유화 제스처 있는 거 아니야 했는데 다시 며칠 만에 이렇게 지금 재점화가 됐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축출하려고 하는 시도다 이렇게 보십니까? 축출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보여지는데 장동혁 대표가 시동만 켜고 악셀은 안 밟는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뜨뜻미지근하게 하면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빨리 민생이나 이런 걸로 좀 싸웠으면 좋겠는데 해일이 몰려와가지고 이미 국민의힘을 덮쳤습니다. 본인들이 허우적대고 있는데도 여전히 해일이 몰려오기 전에 이것이 내 조개다, 네 조개다 이 싸웠던 거 가지고 그 조개를 찾으러 계속 다니는 거거든요. 좀 한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한동훈 대표는 처음부터 이렇게 인정할 거였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시를 하고 넘어갔었더라면 이게 어땠을까? 근데 정무적으로 이미 다룬 것에 대해서 너무 서툴게 대응을 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과와 유감 표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황우여 전 뭐 대표라든지 아니면 유승민, 뭐 이준석 그리고 심지어 지금 한동훈계라고 일컬어진 김근식 이런 분들까지도 그 글들에 비판적 대상으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그리고 첫 번째는 익명 게시판을 지금 굉장히 강조하면서 사실은 이것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안 되는데 당이 이거를 어겼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게시판 운영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댓글을 횟수가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다 어겨서 또 올렸단 말입니다. 그 가족들이. 그리고 그것은 업무방해적 성격을 갖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칼럼, 사람들의 기사 이런 것만을 퍼나는 것처럼 또 인터뷰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모욕적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 글들이 결국에는 이 언론으로 퍼날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론 조작. 이게 한동훈 대표가 정치를 하고자 사람들 앞에 끊임없이 나와가지고 뒤에서 음침하게 이러면 안 된다라고 본인이 주장을 해놓고 본인 가족들이 지금 음침하게 그런 일들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본인도 가족들이 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정확하게 유감 표명하고 다시는 이런 여론 조작 안 하겠다. 적어도 이런 것들 의견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를 여전히 안 하고 오히려 지금 역공세를 취하면서 또다시 이 자잘한 문제 가지고 그거 가지고 계속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말씀드립니다. 예. 김영희 의원님, 사설 칼럼만 한동훈 전 대표는 말했는데 사실은 어제 당무감사의 조사 결과 보면 저희가 방송으로 좀 옮기기 부적합한 수준의 그런 사설 칼럼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글들도 있긴 있었거든요. 네, 그 대표적인 예로 지금 목줄 얘기가 있는데요. 그 글은 한동훈 전 대표와 동명이인 한동훈이 쓴 글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발표한 자료에는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썼다고 나와 있죠. 그 자체가 지금 틀렸다는 겁니다. 이동학 최고위원께서 모욕적인 단어 써서 그런 글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저걸 다 전수조사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기 지금 대표적으로 얘기 들어서 나경원 의원을 비난하는 글이라든지 황우여 전 대표를 비난하는 글 같은 경우는요. 사실상 동명이인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글을 썼는 걸로 지금 당원 게시판에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자료 자체를 신뢰할 수 없고 저 자료 자체를 제가 100% 신뢰해서도 안 되고 전수조사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너무 단정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저런 모욕적인 단어를 썼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럴 것 같으면 경찰 수사하는 게 맞죠. 근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기에서 그러면 어떤 부적절한 표현을 했는지는 인정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어떤 특정 몇 개를 가지고 안 했다고 얘기하면서 전체를 안 했다고 하는 건 호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설과 칼럼 가지고 올렸다고 해서 그걸 누가 비판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등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면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죠.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아니고 민주당 쪽에서 정청래 대표나 가족이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한다. 그거 봤을 때 그게 징후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경찰에서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갈 문제가 아닙니다. 물어봐서 당대표가 그런 거 있으면 인정하거나 사과하거나 아니면 아니라는 거 하면 되는 거잖아요. 모든 것들을 검사식의 어떤 사고방식을 통해서 법 얘기한다가 지금 뭡니까? 1년 어떻게 보면 해를 넣으면서 2, 3년 동안 이렇게 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본질이 뭡니까? 당대표와 당대표 가족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다는 게 당대표를 했던 사람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입니다. 예, 신영 의원님. 앞서 패널들이 언급을 잠깐 하긴 했는데 사실은 어제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날이잖아요. 원내대표가 의혹으로 스스로 물러난 그런 날인데 오후에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국민의힘에서요. 이런 결과를 발표하면서 결과적으로 뉴스가 좀 덮여버린 그런 게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는 이런 표현이 뭐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고마운 일이다라고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이 발표 타이밍을 어떻게 좀 보세요? 사실은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그런 사건들이 터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뼈아픈 날이기도 한데 실제로 국민의힘도 여전히 뭐 요지부동이구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아유 우리 정치 혐오를 오히려 양쪽 다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안타까운 날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실제로 한동훈 대표는 예전에 장관할 때부터 저희 국회에서 보면 결국에는 본인의 잘못은 절대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꼬투리 잡히거나 아니면 사과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더 확산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절대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덮고 간다. 그러면서 예전에 채널A 사건에서도 핸드폰 20자리 번호 절대 안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추가 수사가 안 됐고요. 또 여러 가지 공직자 문제에 있어서도 가족의 딸 그런 논문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표절이나 아니면 짜집기나 이런 의혹이 있었을 때도 결국에는 덮고 갔습니다. 이번 건도 일부의 잘못된 부분을 크게 침소봉대해서 마치 본인은 지금 학살당하고 있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정말 통 큰 정치를 하고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인정을 하고 부적절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본인의 그런 상황을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얘기하는 게 맞았다.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우기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뭔가 한동훈의 이미지라는 것이 엘리트주의 정치, 완벽남 이런 것들을 계속 고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 정치를 여전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단순히 작은 일로 끝날 수도 있었지만 정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당당하지 못하다라는 이미지를 더 크게 할 수밖에 없는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예, 김기웅 의원님. 이거는 뭐 이 가치 판단을 떠나서 절차를 좀 여쭤볼게요. 네, 예. 어제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권고 뭐 2년 뭐 정지 이런 게 안 나왔어요. 왜냐면 현직 당직자가 아니라서 그런 거죠. 맞습니다. 앞으로 뭐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윤리위원장이 지금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좀 빠르게 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당원 게시판뿐만이 아니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희가 공천위원회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적어도 빠르면 1월이고 늦어도 2월까지는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보면 작년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당시에 이제 한동훈 대표 있을 때입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본인과 가족이 연루돼 있다면 그거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이 문제 때문에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반대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정치를 풀 수 있는 거고 대통령이 있고 집권여당 대표가 있는데 따로 다른 식으로 익명의 어떤 공간에서 이렇게 공격하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당대표라는 것도 엄청난 직위에 있는 겁니다.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개적으로도 뭐 비판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익명이라는 공간에서 그리고 한동훈 대표나 한동훈 가족이 그 당시에 본인의 하나의 아이디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몇 명이 큰 여러 명이 한 것처럼 했다면 그거는 여론은 부풀린 거고 여론을 조작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동학 의원님. 네. 윤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상황 계속 지금 민주당 네. 의원께도 여쭐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힘 윤리위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결론을 못 내립니다. 그럼 해 바뀌어서
당분간은 이 내용이 계속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내용은 계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야 속내는 뭐 좋을 수 있죠. 장동혁 대표 업어드리고 싶다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데 이것이 계속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국민들이 도대체 저 당은 어디로 가는 거냐, 보수 세력이 완전히 망가졌다 이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장동혁 대표의 정무적인 능력이 이게 민주당이 위기 때마다 나타나가지고 뭔가 구원해주는 듯한 느낌으로 계속 이런 것들을 다룬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용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질이 멸렬한 상황이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윤리위원장 임명 이거 왜 바로 안 하죠? 도대체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가 이해운 장관 후보자 지명했을 때 그날 바로 최고위에서 정무적인 결단을 내렸잖아요. 출당을 바로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출당도 바로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무적으로 한동훈 대표 정말 싫다면 바로 그냥 정무적으로 차라리 출당을 시키세요. 그게 아니고 지금 과거에 보면 김계리 씨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데 네. 이분 입당한다고 할 때 그건 또 입당 안 시켰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김예지 의원이나 뭐 이 장애인들 포함해서 이 혐오 발언을 했던 그 유튜버는 또 그대로 입당을 시켰고요.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공격은 하면서 이렇게 질기게 살려두는지. 그러니까 뭔가 시동만 켜고 악셀을 안 밟는다는 얘기가 딱 이제 그런 표현인데 그런 식으로 계속 갔다가는 저는 한동훈 대표로부터 장동혁 대표가 결국에는 이 되치기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김우영 의원님,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요. 지난 16일에 저희 방송에 출연해서 연말 안에 장동혁 대표가 변화의 메시지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 낼 거라고 믿는다라고 했는데 오늘이 12월 31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전날인 어제는 이른바 장동혁 대표 체제의 당무감사위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요. 데드라인 넘겼네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장동혁 대표가 지금 처해진 현실 자체가 녹록치 않을 겁니다. 본인이 지지하는 세력들은 더 강성 메시지를 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중도로 나가는 메시지를 낸다며 자신의 지지 기반을 다 잃기 때문에 전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가야 될 길은 중도로 나가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종 지방선거 지역별 여론조사를 봤었을 때 국민의힘이 수성하고 있는 지역에서조차도 지는 여론조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더 이상 ARS 조사조차도 국민의힘이 더 이상 우위에 못 가지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당대표의 무게고 본인의 지지층이 무너지더라도 당이 이기기 위해서는 더 확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해야 될 일은 보수 내부에 더 오른쪽에 치우치신 분들 잡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가운데에 계신 분들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본인의 말씀을 지키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뭐 겹치는 지인의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뭐 만난 적이 있다면서요? 네, 저도 저 자리에 갔었는데 예. 그게 이제 기자분 결혼식장이었었는데 예. 의도치 않게 우연히 오세훈 시장과 마주쳤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셨었고요. 예. 그리고 전날 더 재밌는 일은 사실 전날 행사장에 같은 건물에 있던 18층에서는 우리공화당 행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보수 쪽에서는 가장 오른쪽에 계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 당원분들과 우연치 않게 마주치게 됐는데 저도 옆에서 사실 좀 되게 어떤 모습이 나올까 하면서 봤는데 오히려 그분들께서 먼저 한동훈 대표에게 악수를 요청하면서 굉장히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셨거든요. 예. 제 말인즉슨 지금 장동혁 대표가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 저런 모습입니다. 지방선거에 나가실 분들에 대해서 지방선거 이길 수 있도록 독려해주고 더 나아가서 우리 편뿐만 아니라 본인의 지지하는 세력뿐만 아니라 지지하지 않는 분들까지 만나고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못 보여주는 장동혁 대표가 저는 굉장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다만 이게 결혼식장에서 우연히 조우한 거기 때문에 저걸 오세훈 시장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뭐 정치적 조우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 사진을 그렇게까지 해석할 네.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혜영 의원께 여쭐게요. 데드라인은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말했던 그 데드라인 연말까지 장동혁 대표가 변화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 근데 뭐 연말 이제 뭐 몇 시간 남았습니다만 안 낼 거라고 가정하고요. 네. 연초에는 나올까요? 계속 지금 타임라인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새해 첫
벽두부터 그런 메시지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장동혁 대표가 하여튼간에 하루에 1도씩 바뀌겠다고 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뭔가 준비는 하고 있을 거다. 다만 이번에 이해운 장관의 그런 지명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장동혁 대표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당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그 점이 더 부각되는 국면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부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또 메시지를 낼 준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장동혁 대표의 타임라인이 조금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국민의힘 상황을 집중적으로 좀 봤는데 어쩐지 오늘 민주당 두 분 패널은 조금 조용했고요. 사안이 상이다 보니까요. 두 분의 투샷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안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실 만한 사안입니다. 쿠팡 청문회가 이틀째 열리고 있는데요. 조금은 분노를 살 만한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백다 앵커가 브리핑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이템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를 했습니다. 저희가 중국에서 하천에서 답을 받으면서 저희가 뭐 자체적으로 혼자서 자의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틀째 진행 중인 쿠팡 연석 청문회, 김범석 의장의 불출석에 헤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의 태도 논란까지 오죽하면 몽둥이가 모자라다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어저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느끼신 것은 모멸감, 모욕감 이런 거에 아니었을까. 우리 국민들께 정말로 불손한 그 답변 태도에 사과를 반드시 받고 시작해야 된다. 하지만 쿠팡 측은 생각이 다른 듯한데요. It's incredibly rare for a private company and the government to work in a cooperative manner like this and have such a success. Why aren't you sharing with the Korean people the success? 자체 조사 결과를 성공이라고 자평하면서 정부를 향한 불만까지 드러낸 쿠팡. 적반하장 태도가 점입가경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어떤 기업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서 청문회에 나왔을 때 그러니까 기대되는 그런 행동이 있었고요. 그런 게 익숙했는데 어제와 오늘 그런 예전의 기억은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지금도 진행 중인 쿠팡 연석 청문회, 오늘도 역시 김범석 쿠팡 의장은 불출석했고요. 임시 대표의 청문회 태도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어제 국회가 준비한 통역기를 거부하면서 언성을 높이던 헤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의 모습 보시죠. I will use my interpreter. I was allowed to bring my interpreter, and I will use my interpreter. She is very well qualified. She interpreted in the UN, in the United Nations, before joining Coupang. She's incredibly well qualified, and I will use my interpreter. Thank you. 저분 통역사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윤색해서 통역을 했기 때문에 일단 동시 통역기를 차십시오. 그리고 도움을 받든지 하세요. 그 지금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로저스 씨. 우리가 개인 통역을 허용한 이유는 지금 한국인 변호인이 대동하고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This is highly irregular, and I voice my objection to it. We've done so on the record. I will do so throughout today. 예. 신혜영 의원님, 의정활동 경험이 있으시니까 저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당히 분노가 치미는 상황이고요. 예. 실제로 어제 오늘 쿠팡 청문회 보면서 정말 쿠팡 안 되겠는데? 대한민국에서 과연 이렇게 기업으로서 세일즈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상당한 비판의식이 생겼습니다. 국회라는 곳은 결국에는 잘못된 기업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그런 반성과 사후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서 지금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임시 대표를 외국인으로 하면서 이런 언어 장벽의 문제를 계속해서 유발하게 하고 정말 이 질의 시간을 지연시키는 이게 정말 쿠팡의 전략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료 화면에서처럼 손가락질, 이렇게 지적질 아니면 책상을 내리치는 상황.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오히려 더 언성을 높이는 그런 상황까지 정말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오히려 본인들이 적반하장식으로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쿠팡의 정말 적나라한 모습이구나. 그리고 실제로 셀프 조사에 대한 이슈에 있어서도 본인들은 잘못한 거 없다. 국정원이 시켰다. 정부가 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정부대로 그대로 한 것이다. 변명 일색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 쿠팡의 기업 윤리를 얘기할 수 있고 이 개인 정보에 대해서 책임을 우리가 물을 수 있겠느냐.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국민적 여론이 더 들끓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기웅 의원님, 문화적 차이일까요? 그런데 저도 이제 미국 의회 청문회 영상 가끔 보면 미국 의회에서 나온 증인들도 상당히 공손하게 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제 요번이 2라운드 아닙니까? 예. 저번에 1라운드 같은 경우는 조금 자기가 볼 때 바보 전략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의례적인 어떻게 보다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장황한 설명, 예의를 갖추면서 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전략이었고요. 두 번째 전략은 좀 맞대응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맞대응이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철저하게 미국에 있는 주주들을 대상으로 쿠팡 관련해서 지금 한국 정부가 이렇게 나를 불러서 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할 만큼 했어. 예. 왜 그러냐? 사실상 쿠팡이 지금 신경 쓰는 것은 미국에 있는 주주들 관련해서 소송 이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만큼 잘못한 게 아니라 이만큼만 잘못했어. 그거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저희 호소하는 대상이 누구냐? 우리나라 국민이나 우리나라 정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주이기 때문에 저런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결국 한국에서야 굉장히 복잡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맥락을 알기 때문에 쿠팡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미국 주주 입장에서는 드러나는 기사 중에서 그냥 숫자 아니면 쿠팡의 입장이 많이 전달이 될 수 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쿠팡이 또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의 언론에 대한 그런 어떤 로비나 어떤 관계 맺음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걸 끌고 갈 수 있다는 지나친 오만인데 예. 저는 결국은 한국 소비자들이 이거를 다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봐서는 패착이라고 봅니다. 예, 쿠팡 로저스 대표가 지금 청문회에 참석했을 때 그 머릿속에는 한국 시장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그 주주들, 미국 정치 상황, 미국에서의 리스크가 관건일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셨습니다. 이 맥락에서 이것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학 의원님, 네. 쿠팡이 1인당 5만 원 이용권을 보상안으로 내놨는데 이것도 겉으로 보기에는 1조 7천억 원인가요? 굉장한 숫자다라고 보이긴 보이는데 뜯어보니까 그게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요. 지금 기사 보도들 나온 걸 보면 제목들만 딱 보면은 1조 7천억 보상 이렇게 기사가 나가요. 근데 실제 보상인지 1조 7천억이 맞는지 이거에 따라서는 완전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쿠팡 전 상품에 5천 원, 그다음에 쿠팡 이츠 5천 원, 쿠팡 트래블 2만 원, 알럭스 2만 원 이렇게 쭉 찢어서 놨어요. 근데 알럭스에 들어가 보니까 양말이 하나에 3만 원입니다. 그러면 원래 10,000원짜리 양말을 3만 원 적어놓고 본인들이 2만 원 지원해 줄 테니까 이 3만 원짜리 양말을 사라. 그러면 아무 손해도 안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삽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냥 해놓고 거기다가 보상안이라고 붙여놓으면 그것이 그냥 보상인 양 뭔가 기사가 또 그렇게 나가고 예. 그걸 가지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미국 주주들에게 그런 충분한 보상책도 했고 우리는 할 걸 다 했다. 라고 하는 약간 면책을 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지금 전락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지금 본인들이 아마도 한국 정부나 국회에서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을 오히려 조롱하듯이 저런 태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독점적 지위에서 지금 쿠팡이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고 예. 또 그와 유사한 그와 연결되어 있는 많은 업체들 그리고 국민들도 불가피하게 이걸 쓸 수밖에 없는 지금 독점적 상황 자체를 오히려 역설적이게 계속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괘씸죄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 있다고 보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국회 차원에서도 좀 더 실질적인 이 대안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유영 의원님. 그런데 청문위원들 중에 국민의힘 의원은 없거든요. 같이 좀 초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계속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청문회라는 게 사실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늘 의구심이 많이 들었던 건 솔직히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청문회 같은 경우는 상임위에서 열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 상임위에서 열리다 보니 좀 지엽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상임위가 아니라 국회가 전체적으로 국회를 대표해서 국정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피감기관 또는 더 나아가서 증인으로 나온 사람을 더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께서 저 증인이 나와서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시고 불만을 표출하시고 격분을 하시는데 그럴 게 아니라 조금 더 정교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저 로저스 대표가 저런 식의 오만불수한 태도를 보였으면 청문회를 당장 중지하고 조금 더 국회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권한인 국정조사에 조금 더 빨리 하는 게 전 더 전략적으로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 시각에도 국회에서 청문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를 직접 만나서 이른바 셀프 조사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이 조사를 어떻게 한 거냐?
라는 것에 대해서 국정원이 지시한 거다라는 쿠팡 측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요, 자료를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영상 보시죠. 저희가 그거는 좀 아니, 어려울 것 저기요.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저희 아니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직원이 연락을 드리는데 어떻게 이 했냐고 쿠팡은요 상의를 드렸습니다. 계속 자기 말만 해요. 이 근자감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국정원이 먼저 일방적으로 용의자를 접촉하라고 지시했다. 지금 그 말은 종합하면 했다는 거 아닙니까? 했다이죠? 국정원에서는 항상 말을 애매하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왜 저희는 그런 그렇게 말을 이해했습니다. 하냐고요? 이해했다가 아니라 했다 안 했다. 답하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는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자, 있습니다. 국정원이 일방적으로 용의자를 접촉하라고 지시했다에 그렇다라고 답했어요. 두 번째, 국정원이 포렌식을 하라라고 지시했습니까? 저희가 국정원에다가 이 또, 기기가 회수되었을 때 어떻게 또.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여쭤봤었고요. 아니요. 국정원에서는 아니, 그거에 스톱하세요. 대해서 기기를 회수한 다음에는 잠깐만요. 알아서 해도 된다고. 길게 하지. 셀프 조사 배경에 국정원의 지시가 있었느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쿠팡 측은 국정원이 좀 말을 항상 애매하게 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신영 의원님,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잘했는데, 우리는 완벽한데 국정원이 애매하게 얘기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범죄자가 시체를 옮기는데, 아니 위에서 지시를 애매하게 해갖고 우리는 당연히 그렇다고 이해를 했어라고 변명을 하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정원에서는 그런 지시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위증죄로 고발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오늘 어제의 그런 청문회에서의 그런 쿠팡의 태도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전략, 그리고 우리가 애매하게 대답하면서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는 전략, 그런 방식으로 지금 염장질을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정말 빠르게 국정조사가 진행돼서 이제는 정말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도 지금 국정조사 요구서를 낸 것으로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쿠팡은 셀프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사실 한 3,000명 수준의 정보 유출이다라고 사안을 상당히 축약해서 줄여서 발표를 해서 논란이 됐죠. 그런데 이 셀프 조사 배경에 국정원이 있었다라는 게 쿠팡 설명입니다. 이동학 위원님. 네. 그런데 국정원은 우리가 자료 요청한 거 외에 뭐 조사를 적극적으로 지시하거나 이런 거 아니다라고 계속 밝히고 있잖아요. 뭐 진실 공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쿠팡이 일개 기업인데 국정원이 왜 지시를 합니까? 그리고 쿠팡은 국정원이 지시하면 그거를 다 이행하나요? 그럼 3,300만 명에게 500만 원씩 주십시오. 이렇게 지시하면 쿠팡이 따릅니까? 그건 전혀 관계가 맞지 않아요. 위계 질서에도 없는 겁니다. 여기서 국정원이 왜 튀어나오냐면 대한민국 국민의 3,300만 명의 이 개인 정보가 털렸기 때문에, 그것도 외국, 또 특히 또 중국인이 그런 것들을 했다라고 하니까 예.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쿠팡과 협의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쿠팡 측에서 지금 국정원이 지시를 했다, 그런 관계에 있지도 않은데 그런 지시를 했다라고 저렇게 국회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것은 한국 정부와 싸우겠다라고 하는 의미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저건 대단히 잘못된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어찌됐든 고발 주체는 국회 상임위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원이 국회에다 의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건 고발이 바로 들어갈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후과는 이 쿠팡 측에서 그것도 아마 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국정원이 쿠팡과 일정 부분 소통을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 요청을 했다고도 국정이 말했으니까. 그런데 쿠팡 측은 아니 한국 정부, 즉 국정원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하다가 보니까 늦어진 거고, 그래서 늦은 건데 우리가 은폐하려고 막 주장하니까 우리는 억울하다, 뭐 이런 프레임 같거든요. 프레임인지 아닌지는 제가 좀 봐야겠는데요. 예. 지금 민주당 의원들께서 최민희 위원장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 충분히 끝까지 들어볼 만한 상황도 있습니다. 쿠팡 측 관계자가 하는 말 중에서 근데 자꾸 자릅니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왜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예. 지금 한국 대표라고 하는 외국인이 얘기했을 때는 그쪽은 전략이 있는 것 같지만 실무 관계자들이 한국인 쿠팡 직원들이 얘기했을 때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 대목이 있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TF가 꾸려져 있는데 지금 국정원이 개입된 건 맞아요. 그걸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관련된 것들이 경찰이나 다른 정부 여타 기관과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났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어떤 곳입니까? 일반 경찰, 검찰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센 거고,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중국인이 지금 중국에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중국인을 접촉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국정원 차원에서는 지금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한번 접촉해봐라 그런 요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지시인지 요청인지 그거에 대한 판단은 하나하나 좀 짚어볼 대목인데 예. 이 쿠팡에 대해서 국정원과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왜 국정원 핑계를 대냐 이렇게 다그치는 모습도 저는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만약에 국정원이나 뭐 여러 군데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좀 답답한 게 있습니다. 지금 중국인 범죄인이잖아요. 그러면 범죄인 인도조약 중국과 우리나라가 체결돼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신병 확보를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 제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다그치지만 말고 충분히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 답변할 시간을 좀 충분히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윤영 의원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네요. 미국 정부나 미국 주주, 미국 시장만 신경 쓴다라고 아까 김기웅 의원이 지적했는데 비슷한 것 같습니다. 쿠팡이 논란이 된 그 셀프 조사 결과를 미국 증권위에 공시를 했더라고요. 이게 미국 쿠팡은 철저하게 경제적 원리에 따라서 지금 행동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권법상 공시 지연에 따른 집단 소송을 당하게 되면 소송 배상액을 어마어마하게 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팡은 그게 무서워서 지금 미국 증권위의 셀프 조사 결과를 공시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봤을 때 쿠팡의 가장 큰 약점은 경제적 논리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다수당에서 해야 될 역할은 쿠팡의 가장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해야 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두려워한다고 하면 경제적 관련된 입법이라든지 아니면 더 나가서 경쟁 기업을 더 양성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국내 경쟁 기업을 더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입법이나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게 민주당이 지금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민주당이 거대 의석수만 가지고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 집권 여당이 해야 될 게 단순하게 국민들에게 지금 당장은 국민들이 저 로저스를 불러서 윽박 지르고 호통치는 게 속 시원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거나 이익이 되는 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차가운 머리로 뜨거운 가슴으로 얘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약간 뜨거운 머리와 차가운 가슴 반대로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생각은 듭니다. 예, 지금 마스토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과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기다리고 계신데 요 목소리는 꼭 좀 들려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쿠팡 노동자의 안타까운 사망 사고 종종 저희가 보도해드리는데 어제 유가족들이 청문회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재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 자식들아. 진짜 죄송합니다. 5년 전 쿠팡의 최고 책임자 김범석의 지시에 의해서 은폐되어 기록에 남겨지지 않은 27세 대한민국의 건강한 청년 노동자 장덕준의 엄마입니다. 묻겠습니다. 사과가 그렇게 힘드십니까? I am so sorry, and I offer you my deepest condolences for your loss. I am so sorry. 왜 이제 와서 사과하십니까? 승용이는 하루에 11시간 이상 일을 하며 하루에 300개, 400개 평균 물량을 배송을 하였고 심지어 엘리베이터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지가 아빠가 죽은지도 모르고 우주에 갔다고. 로저스님 대답하십시오. 제가 말한 대로 다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네, 아니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My understanding is that discussions are ongoing. Once again, I am so sorry for your loss. 네, 유가족들에게는 사실 이렇게 전국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다급함과 절박함까지 느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꼭 좀 챙겨드리고 싶었습니다. 2025년 마지막 날까지 네 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2025년) 이가혁 라이브 대미를 장식하는 정치 고수들의 맞수 토론,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밖에 엄청 춥던데 네, 추워지고 있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백다 앵커가 브리핑으로 전달해드립니다. 깜짝 놀랐죠. 너무 충격적이어서 의원들 모두가 거의 멘붕에 빠져 있는 이런 문제는 사실은 보수 정당 죄송하지만 국민의힘에나 있을 일 아닌가? 정말 부적절한 그 행위였다라고 봅니다. 돈을 주고 공천을 받으려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민주당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당 전체를 멘붕에 빠뜨렸고 민주당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
강선우 의원의 1억 공천 헌금 수수 의혹에 담긴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의 대화 녹취 이야기입니다. 잠깐 없어도 이렇게 예, 이게 정말 이런 사람이 아니야. 네. 진짜 이렇게 됐을까?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였던 김병기 의원은 이 녹취 공개 이후 곧장 원내대표직을 내려놨죠. 김정시 의원 1억 원 받은 걸 알고도 단순 공천된 이유가 뭔가요? 공관위에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민주당은 윤리감찰단 조사에 나섰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한 상황. 새해를 앞둔 민주당의 분위기는 혼란스럽습니다. 예, 첫 번째 주제는 1억 공천 헌금 혼돈의 민주당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 1억이 오갔고 누군가 받았다는 의혹이 지금 있고요. 그런데 그 주었다고 지목된 그 인물은 공천을 받아서 지금 현재 시의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의 대화 조금 더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법적인 책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어쩌자고 저한테 그걸 상의하셔가지고 정말 문제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만 봐도 정말 문제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 컷오프를 갖다가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몰랐다면 모를까? 예, 김병기 의원은 당시 공관위 간사였죠. 근데 금품 의혹이 있는데 김경 후보를 당시 공천이 그냥 되도록 놔둔 거 아니냐? 아니면 또는 어쨌든 그 김경이라는 사람이 공천을 받았느냐? 못 막은 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수 의혹과 예. 그다음에 묵인 의혹이 이제 함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두 가지 다 민주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정말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것이 워낙 지금 뭐 정황상 상식적으로 보면 저런 일이 있었다고 국민께서 다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정황 아니겠어요? 예. 참 다시 한번 오늘이 이제 2025년의 마지막 날입니다만 대한민국 역사에서 손에 꼽을 만큼 역동적이고 힘든 한 해를 살아오신 국민께 집권 여당으로서 이런 소식으로 한 해를 또 마무리하게 해드려서 정말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당으로서는 일단 윤리감찰을 지시하는 것이 당대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속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그런 조치인데 이 문제는 워낙 뭐 국민적 관심사도 높고 예. 녹취까지 나와서 있기 때문에 이제 경찰에 고발이 되어서 동시에 지금 이제 경찰 수사가 돌입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당으로서는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 수사가 정말 명명백백하게 되어서 빨리 이 결과가 정확하게 국민께 보고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예. 말씀밖에는 우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윤리감찰에 들어갔는데 김병기 의원은 일단 감찰 대상에서 1차적으로 제외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돈을 수수한 것과 그 과정을 묵인한 것에서 묵인했다는 쪽에는 김병기 의원도 일종의 연루가 돼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면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제 제가 예. 브리핑을 하면서 그렇게 물으시는 기자의 질문에 이 두 가지는 별개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뜻이 아니었고요. 어제는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사퇴를 한 날이고 예. 또 굳이 따지자면 수수 의혹과 묵인 의혹으로 분리해 볼 수 있는데 어제의 상태에서는 우선 강선우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단 지시 먼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뜻으로 제가 별개 사안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예. 그것은 구분할 수 없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안이죠. 그래서 우선 강선우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의 지시가 과정이 이루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그런 문제도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예. 어제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사안이었습니다. 예. 이 사안 수수와
묵인 두 개로 뭐 나눠서 보는 게 좀 논의가 편하긴 한데 어떻게 좀 전체적으로 보십니까?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아마 최악의 진 참사가 벌어진 거죠. 아. 이거는 정말 요 근래 민주당이 요 몇 년 사이에 지금 최악의 어떤 그런 정말 위기를 맞이한 그런 상황이라고 예. 저는 봐요. 근데 작년 12상 같은 경우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든 국민들이 아연실색했지 않습니까? 특히 보수 진영의 많은 합리적 그런 보수의 그런 지성을 가진 사람도 이거는 꿈인지 생시인지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살 꼬집어 봤어요. 그럴 정도였는데 이제 올해가 가기 전에 마지막 엊그저께 이 상황이 모 언론사를 통해서 보도될 때, 야, 저거야말로 보수 진영에도 과거에 이제 차태기 정치 자금 때문에 예. 그게 30년이 넘게 가더라고요. 지금도 민주당이 이런 문제 터지면은 이런 문제 또 이전에도 정당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 이야기를 할 때는 늘 그게 공격 소재로 삼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결국은 보좌진들하고의 그 이전 투구 속에서 예. 마지막적 결정타가 이거거든요. 이걸 막고 이제 결론은 본인도 사퇴를 했지만은 그 사퇴로서 이 문제가 다 봉합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더군다나 강선우 전 장관 내정자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지역의 정치 기반을 강서에 같이 이제 두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지난번 장관 내정자 시절에 그런 보좌진들하고의 그런 문제 생겼을 때 참 다소곳한 분이고 지역에서는 나는 그렇게 봤기 때문에 나도 좀 처음에는 좀 상당히 그 동정적인 이야기도 하고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도 엄청 봉변을 당한 정도로 막 정말 비난을 받았어요. 예. 그 실태를 보고 지역 내에서 제가 자세하게 이렇게 여러모로 파악하니까 참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몹쓸 짓을 많이 했구나. 이 김경시 의원 같은 경우는 강서 지역에서 지역 활동이라든지 자원봉사 그리고 여성 활동을 통하고 예. 그렇게 해서 구의원이나 기초의원 활동을 통해 가지고 서울시의원이 된 사람도 아니에요. 어느 날 그냥 비례 시의원이 서울시의원이 되고 그리고 어느 날 그냥 이유냥 그 지역에서도 서울시의원을 준비한 민주당 구의원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 이번이 전략공천이 됐고 지역에서는 다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근데 김민기 원내대표가 그때 2022년 당시에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3월 9일 날 대통령 당선대이고 3개월 만에 6월 1일 날 치러지는 게 지방선거였어요. 그래서 4월 달에 이 문제가 터진 예. 거예요. 그 김병기 지금 원내대표가 그때 서울시당 민주당 공간이 이 간사란 말입니다. 예. 그리고 강선우 의원은 그 공간 이 위원이에요. 위원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강서 지역에 이제 구청장이든 시의원, 구의원 그런 공천 심사 당시에는 제척 사유란 말입니다. 공간이 위원 중에. 근데 자기가 빠진 상태에서 이 김경시 의원은 민주당이 정한 어떤 그런 공천 부적격 기준에 다주택자고 예. 또 투기 의혹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이 공관위 심사에서 이건 공천을 주면 안 된다. 그렇게 1차적인 논의가 끝난 사실을 가지고 금방 어떻게 그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지역 보장을 통했던 안 그러면 강선우 의원 본인 당사자에게 상당히 압박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오직하면은 어흥간에 저 강선우 의원을 자신을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걸 넘어가지고 저건 애걸복통을 하는 거예요. 살려주지 않으면은 나 죽을 수밖에 없다. 김경시 의원에게. 예. 저 공천을 주지 않으면은 내가 위험한 상황이니까 싹싹 빌면서 한 거예요. 문제는 그런 내용을 녹취를 했다는 거. 이거 더 위험한 겁니다. 저 녹취가 결론은 앞으로 이제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경찰 수사에서 일정 부분 나는 그때 당시도 이걸 만류하려고 예. 한 사람이다. 이렇게 면죄부를 자기를 만들려고 할지 모르지만은 강선우 의원은 저걸로서 그냥 제가 볼 때는 구속 사유까지도 분명히 될 거라고 보거든요. 예, 법조계에서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걸 갖다 두 사람의 문제를 뿐만 아니라 일참에 정말 정치가 또 이제 6월 지금 지방선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여당이든 야당이든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밖에 없도록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더군다나 이제 검찰 해체를 시킨 마당이니까 경찰이 제대로 수사해낼 수 있는지 이게 국민들 지켜보는 예. 것이고 이게 안 되면 또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김병기 의원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하여튼 돈부터 돌려드리세요. 정말 이게 원칙으로 해결해야 됩니다라고 말했고요. 그러니까 강 의원이 제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라면서 울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김병기 의원이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또 이런 조언도 있었습니다. 이거 가까운 사람한테 이걸 논의했다가는 가까운 사람도 수렁에 빠져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디 로펌이라도 그냥 찾아가세요. 그러니까 제3의 로펌이라도 찾아가세요. 뭐 주위에 소개받지 말고 이런 말까지 합니다. 김병기 의원은 그만큼 심각성을 알고 있고 이걸 누구한테 공유하면 그 사람도 수렁에 빠진다라고까지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상황을 진단하고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로 다음 날 그냥 전력공천이 돼버린 것.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심각하다는 걸 알면서 왜 그냥 이게 넘어갔지? 이 의혹이 따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 그 부분이죠. 그 녹취에 보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이 컷오프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미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이분은 컷오프 상태로 분류가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예. 그리고 그것을 알고 그 과정에 이제 어떤 것들이 오갔고 거기에서 이제 심각성을 느낀 강선 의원이 김병기 의원을 만난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컷오프 상태로 분류됐는데 그거를 유지해야 되는데 다음 날 이게 단수 공천으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예. 이 부분이 이 가장 큰 밝혀져야 할 의혹 그리고 무엇인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정황을 국민들께서 강하게 인식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이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도 아마 이 부분을 가장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온라인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댓글로도 이거 녹음은 그럼 누가 한 거냐 등등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고 계시거든요. 약간 음모론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예. 녹음은 김병기 당시 의원이 본인이 한 게 맞는 거죠. 현재는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3자에게 공유했는데 그 3자가 누군지 뭐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인데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사퇴하는 날 어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말씀은 모든 것이 제가 이제 해석을 해드리면 사실인 것과 사실이 아닌 것, 본인의 입장에서 억울한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취지였고 그것을 이제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고 이것을 잘 대응하고 분명하게 밝혀내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딱 하나만 예를 들었는데 많은 의혹 중에 이제 어떤 아내 부인의 이제 카드 사용 문제 이 문제에 대해 이건 절대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제 녹취가 나왔었잖아요.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이 문제가 제기가 되었을 때 본인도 자기 아내가 그것을 사용한 줄 알고 그런 상태에서 그런 어떤 녹취가 됐는데 나중에 보니 전혀 사용한 게 사실이 아니다. 이것만큼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의원총회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만큼 억울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어떤 보좌관들과의 관계 속에서 억울한 부분은 억울한 부분이지만 그것은 충분하게 해명도 하고 설명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부분만큼은 그것과 차원이 좀 다른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아무리 제가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이라도 저도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재간이 없어요. 내용이. 그만큼 정황이 명확해 보인다는 것이죠. 시청자분들께서 약간 혼동을 하실 수 있어서 제가 좀 부연 설명드리면 녹음 파일이 총 2개가 공개된 겁니다. 처음에 저희가 계속 들려드린 것은 강선우 의원과의 대화고요. 이건 1억 원 수수 관련이고요. 방금 박수현 대변인이 말씀하신 건 동작구 의회 관련 법인카드를 업무용 카드를 김병기 의원의 아내가 썼다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김병기 의원이 그게 사실인 줄 알고 자신의 보좌진과 통화를 하면서 법적인 어떤 그런 논의를 한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건 진짜 사실과 다르다라고 소명을 의원들에게 했다. 이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정확하죠? 정확합니다. 예. 김성태 의원님. 그러면 지금 하필 지방선거가 이제 5개월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직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드러난 일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나왔어요. 그럼 이번 지방선거에도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금품 살포가 이루어지는 벌써 지금 시중에는
그러니까 강력단체 위원 같은 경우는 1억, 예. 기초위원 같은 경우는 뭐 수천만 원, 그리고 이제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는 8억 뭐 이런 식의 지금 막 루머가 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엄청난 국민들로부터 이제 정치 불신이 만들어진 거죠. 저는 민주당 내적으로도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떤 연유로든지 저걸 언하고 상대하는 한 사람은 또 정말 뭐 애걸복통하면서 그냥 호소하는 그런 눈물까지 흘리면서 그런 예. 상황을 이걸 본인은 녹취까지 하면서 자기는 정말 교과서적인 어떤 그런 내용으로 서로 의견을 주고받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동료 의원들 간에도 상당한 이제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게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특히 동지적 관점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소신이나 어떤 뭐 그런 이념 이런 걸 다 접어두고도 이제 우리 함께 싸우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예. 이제 이런 불신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런 걸 떠나가지고 민주당 내적으로도 보편화돼 있는 그러니까 저때 당시는 이제 강선우 의원이 초선이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된 지 2년밖에 채 안 된 상태였어요. 그렇게 더군다나 강서에 뭐 수십 년 그렇게 자신이 거기서 지역에서 뭐 활동적 기반을 가지고 또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앞에 직전 의원이 금태섭 의원이었는데 어느 날 이수분이 그냥 오셔가지고 그냥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때도 그 지역은 당에서 갱선 지역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금태섭 의원이 강선우 의원하고 갱선에서 져가지고 그 지역을 가졌어요. 흔히 말하면 민주당의 아주 좋은 텃밭이죠. 그런데 김영 시의원 같은 경우도 그 지역에서 그럼 시의원 갱선을 준비한 많은 이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그냥 전략공천, 단수공천이 됐는데 그 사유를 지금 알고 보니까 1억을 준 그 상. 그러니까 1억을 그 받은 당사자도 지역의 보좌관이 마치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 간에 주고받은 내용으로 하면은 그걸 강선우 의원이 받은 걸요. 그거 받은 걸 이제 지역 보좌관이 보관하고 있는 그런 식의 내용입니다. 뭐 해석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예. 사무국장이 받았다는 취지로도 해석되기도 하고요. 저는 그 사무국장은 당장 어저께인가 언론들이 취재하니까 자신은 그 사실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만큼 이거는 벌써 이걸 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걱정스러운 게 지난 9월 25일 날 이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검찰청이 해체됐단 말입니다. 검찰이 실질적으로 수사권이 이제 없어졌지 않습니까? 물론 내년 10월까지는 유지하지만은 이런 중요 범죄 사건을 갖다 검찰이 지금 손을 못 대요. 지금 경찰이 다 할 수밖에 없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전에 이춘식 의원 주식 투자한 그 부분 그거 지금 4개월이 지났지만 아무런 수사 결과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장경태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의원들의 정말 그 많은 문제점을 수사를 통해서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걸 경찰에서 정말 제대로 수사해내가지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정말 정치권에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건지 국민들은 크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죠. 예. 그 이춘석 의원의 경우에는 얼마 전에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손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결론이 있어서 검찰에서 좀 추가적으로 좀 보완을 할 것 같긴 합니다. 요 사안 하나만 질문 더 드릴게요. 그러면 아무튼 5개월 대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허점이 있구나. 사람들 몇 명이 잘못 판단하거나 이걸 그냥 넘어가 원칙대로 안 하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보완을 하셔야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침에도 제가 방송에서 이게 멘붕이다. 또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다른 표현을 했지만 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말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만큼 민주당은 적어도 이 공천에 관해서만큼은 시스템으로 정확하게 한 그런 자부심과 자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의심을 받고 무너지게 된 상황이니 이 당내 구성원들이 얼마나 지금 특히 국회의원들이 지금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막 공천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청래 당 대표는 억울한 컷오프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약속까지 하면서 당 대표에 돼가지고 계속 이 공천 잡음이 없는 지방선거를 정청래 대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시작해보기도 전에 지금 이 신뢰를
무너뜨린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말 국민에게 몽둥이를 맞는다는 심정으로 저희가 철저하게 진상 규명하고 처벌하고 하는 수밖에 없고, 다만 더욱더 이 정청래 당대표 체제는 이 공천 관리에 대해서 더욱더 엄중하게 이것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내일 모레 1월 2일입니다만 예. 전국 시도당 위원장 회의를 정청래 대표가 지금 소집을 해놓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공천에 관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짐을 두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예.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공천 과정을 갈 수밖에 없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두 번째 마스토론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해운 이어 조경태도 기용 물음표입니다. 설들이 많이 나오는 그냥 수준이라서 조경태 의원 뒤에는 물음표를 찍었습니다. 먼저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사과를 하긴 했는데,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요, 분위기 휩쓸려서 잘 몰랐다라고 했던 해명과 달리 분위기 휩쓸린 정도가 아니라 탄핵 반대 삭발을 강요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거든요. 이 정도면 휩쓸린 게 아니라 주도한 거다라는 인식이 가능한데요. 그만큼 이제 이해운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중부 성동 지역구에서 자신은 삭발을 하지 않으면서도 정말 그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고 또 탄핵은 잘못됐다는 그 목소리를 갖다 저렇게 강조한 겁니다. 저런 이제 퍼포먼스까지 예. 있으면서 지금 이제 당 내적으로도 많은 비난이 있죠. 자신은 실질적으로 삭발을 하지 않으면서 저런 분위기를 실제로 만들어 가지고, 그럼 저 사람들은 그 지역 내에서 앞으로 이제 뭐 또 기초단체 내지는 기초위원, 강력위원 이런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예. 자 그렇게 저 자체도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비난을 받고 있는데, 저는 이해운 입장에서는 뭐 정치적으로 그동안 뭐 오래 몸담았던 이 보수 진영을 떠나서 그만큼 이제 보수 진영의 내적으로 앞으로 희망과 비전이 없다, 그런 어떤 실망과 또 좌절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 불과 얼마 전까지는 전혀 그런 낌새나 내색이 없었단 말이에요. 서울 시내를 보더라도 서울시당 차원에서도 보면은 48개 지역구 당협회의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열성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어떤 그 집행을 갖다, 그러니까 이제 한남동 간제를 갖다 예. 체포영장 발부 신청을 할 때 가장 강력하게 나서서 싸운 사람이고, 또 지금까지도 계속 당내 흔히 말하는 강성 그런 지층에 가장 소구력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어느 날 저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가는데, 어제 이제 민주주의 파괴하는 그런 행위다, 처음 그 입장을 가지고 과연 민주당 지지층이나 또 우리 국민의힘 또 당원들이나 지지층 입장에서도 어떻게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최소한 그래도 한 달 가까이 3주 정도는 인사검증 기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럼 그 전에 이재명 정부로부터 입각 제의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신변 정지를 해 들어가도 늦지 않았어요. 탈당계를 내고 개인적인 사유로 내가 앞으로 이 당에 이 중구 성동 지역의 당협위원장을 못한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정도 하면서 그래도 최소한의 정치인은 도리는 지켜줘야 하는데, 그 도리마저 상실하고 자신의 어떤 그런 명분, 그 권력욕만 추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당도 자정 노력을 통해서 많은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정치를 불신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해운 후보자의 너무나 급작스러운 생각의 변화를 국민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려우시겠죠. 그리고 저것이 진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저것은 정치인의 변신, 형식적 절차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계속 이해운 지명자가 청문회까지 계속돼서 저런 말씀을 하시더라도 국민은 저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형식적 절차의 불신을 어떻게 내용적 성과로 증명하느냐, 신뢰를 얻느냐라고 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통합과 실용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렇게 사람 빼가기가 통합이냐라고 이제 강력하게 반발하시면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통령의 통합은 국민의힘 야당에서 사람 한두 사람 빼오는 것이 통합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런 어떤 절차들을 통해서 이걸 바라보시는 국민들이 사실은 좀 갈등이 좀 줄어들도록 하는 대통령의 통합의 아젠다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것을 우리 사람 빼갔다라고 대통령을 비난하고 또 이혜원 의원을 배신자라고 낙인 찍고 비난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대통령의 통합 아젠다를 통해서 이걸 바라보는 국민이 어떻게 반응할까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국민의힘이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통합의 아젠다는 바로 정치인 한두 사람 빼가는 차원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갈등을 좀 줄여나가는 그러한 큰 틀에서 좀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40분 남았는데 이거 여당 관련 이슈라서 박 대변인께 다시 한번 여쭐게요. 전재수 해수부 장관에 이어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해수부 장관 물망에 오르고 있는가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제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기왕에 질문하셨으니까 또 19대 국회의원 때 조경태 의원과 옆방에 있어서 그분이 얼마나 성실한 분인지도 알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회가 있다면 그런 분이 부산 출신이시고 부산에 지금 한참 해수부 이전이 진행되고 있고 북극항로의 개설 등 부산의 미래가 지금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어제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또 동생빨 되는 친구 그래서 어제 직접 통화를 해봤어요. 통화를 했는데 형님 자기는 제가 직접적으로 그런 내용을 물어볼 수는 자신은 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할 역할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는 언론 보도되는 그 내용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스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올해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런웨이를 걸었대.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어디라도 걱정 없이 트립.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자코모는 소파를 넘어 편안함의 기준을 만듭니다. 일상의 작은 실수에도 안심할 수 있는 믿음. 기댈수록 믿음이 가는 편안함. 어떤 소파를 선택하실 건가요? 소파는 결국 자코모.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인생 추억을 만들었대.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어디라도 걱정 없이 트립.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과거 한 방송사 연말 시상식에서 가수 겸 배우 김창원이 했던 새해 인사. 새해에 특별한 기대를 걸지 않겠습니다. 새해를 마치 처음 태양이 뜨는 것처럼 맞지 않겠습니다. 새해 갑자기 내가 착한 사람이 된다거나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다는 망상도 접겠습니다. 새해에는 돈을 많이 번다든가 건강이 넘치길 바라는 터무니없는 꿈을 꾸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허무주의, 냉소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어진 그의 마무리. 다만 새해에는 잘 보고 듣고 말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요즘 새해 어찌어찌 되시라 이런 인사를 건네는 게 혹시 좀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고민되기도 합니다. 그 고민 끝에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새해 인사. 하는 일 다 잘 되진 않아도 웃는 일이 가득하진 않아도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상처와 넘치지 않을 정도의 여유로 다정한 하루하루를 나만의 속도로 씩씩하게 살아가는 그런 2026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가혁 라이브도 새해 더 잘 보고 듣고 말하겠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첫 관객이 생겼고
누군가는 프로포즈를 주고받았고 누군가는 인생 추억을 만들었대. 그리고 또 누군가는 런웨이를 걸었지. 저마다의 방을 찾아 떠난 사람들.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그곳이 어디라도 걱정 없이 트립.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비렉스 마사지 셋. 그 아이템 어디 거예요? 이거 의료기기인데요. 어디에 놓아도 공간과 잘 어울리는 비렉스 마사지 셋. 편하게 누워보세요. 당신의 공간에서도 이렇게 비렉스 마사지 셋. 바로 이어지는 JTBC 뉴스룸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윤석열 부부 자택은 김건희 씨 명의로 되어 있죠. 이에 대해서 특검이 추가로 추징 보전을 청구했습니다. 고가의 귀금속 실물을 확보하지 못해서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겁니다. 잠시 후 뉴스룸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 오늘 순서는 그리고 올해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새해 첫날은 하루 쉬고요. 모레 금요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2025년 한 해 감사했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